안녕하세요. 마음동행 1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 주변에 이렇게 안부를 부쩍 많이 묻게 돼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몸과 마음이 건강한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수도권에 산발적으로 코로나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더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께 이런 문자가 왔어요. 어떡하냐, 걱정된다. 양천구 탁구장에 집단 감염이 됐는데 사실 몇 주 전에 다녀왔거든. 다행히 날짜는 비껴가서 검사 대상자는 아닌데 찝찝하구나. 나도 검사 한번 해볼까?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 가족들은 거길 왜 몰래 다녀와요? 요즘 같은 때 탁구장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가만히 집에 있지? 거길 다녀와서 걱정을 만들어요. 아니, 하도 운동하러 오래서 잠깐 가서 하루 치고 온 것뿐인데. 그날 단체 채팅방이 참 뜨거웠답니다. 시어머니께 그 뒤 전화를 따로 드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검사 대상자도 아니고 확진자와 날짜가 겹치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울먹이시며 나도 당황스럽고 걱정이 많이 되는데 왜 다녀왔다고 타박만 하냐 가족들이. 이렇게 서운함을 표현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가족들 때문에 많이 섭섭하셨나 봅니다. 우리가 가까운 가족에게 이렇게 서로 말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관계를 읽는 시간이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해요. 이 책에서는 상대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도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원버스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불편함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특히 바운더리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바운더리는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자아와 대상과의 경계이자 통로로 자신을 보호할 만큼 충분히 튼튼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친밀히 교류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운더리가 건강한 사람은 내적 상태를 반영해서 바깥으로 잘 표현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내적 상태와 외적 표현이 크게 어긋난다고 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바운더리가 분명한 사람인가를 되돌아보게 됐어요. 생각해보니 학창시절 저는 바운더리가 없어서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지 못했고 상대방의 눈치를 보며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만 애써왔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착하다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그런 말이 부담으로 다가왔고 제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죠. 그래서 상대방이 제 바운더리에 침범해서 나를 뒤흔들고 조정하려고 했고 저는 그런 상대방 때문에 힘든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바운더리에 이상이 생기면 4가지 유형의 역기능적인 관계가 생성된다고 해요. 수능형, 방어형, 지배형, 돌봄형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수능형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두려워해 거절, 부탁, 자기 표현을 어려워하며 갈등 해소를 위해 성급히 사과하거나 상대의 요구에 따른다. 주관이 뚜렷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에 쉽게 동조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원하는 것을 몰라 혼란스럽다.
상대가 자신에게 바라는 기대를 채우려 애쓴다. 돌보명은 가까운 상대의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고 상대의 감정을 바꾸려고 애쓴다.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고 그 문제를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느낀다. 혼자 희생할 필요가 없는데 어떤 일을 도맡아 하고 누군가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도우려고 한다. 누군가를 도와야 직성이 풀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욕구를 돌보느라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잘 모르며 자신 혼자 행복, 만족, 평화로움을 누릴 수 없다. 방어형은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누군가 다가오면 안 좋은 의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혼자 있으려 하고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대화는 잘하지만 감정을 드러내는 대화는 기피한다. 상대방과 거리를 유지해서 자신을 보호하며 자신의 생각에 갇혀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지배형은 어디서든 관심받길 원하고 사람들의 찬사와 인정을 바란다. 승부욕이 지나치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앞만 보며 달린다. 갈등이 생기면 끝까지 상대를 굴복시키려 하고 이견이나 비판에 예민하고 흥분한다. 기분 상하면 가까운 상대를 업신여기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신가요? 저는 순응형과 돌봄형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제대로 몰라 타인이 하는 것이 좋아 보이면 다 따라하려고 했죠. 어린 시절 피아노 학원 다니는 친구가 부러워서 피아노를 배웠고 이쁜 필통을 산 친구가 있으면 그 필통을 따라 샀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내 자신에게 묻지 않았고 타인과 비교하며 다 따라하려고 하고 주변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 하고 부탁에 거절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힘들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라며 자책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어릴 때는 제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에 무척 서툴렀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맞벌이셨기 때문에 2살 아래의 남동생을 작년인 제가 돌봐야만 했거든요.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고 착한 딸이 되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는 모두 무뚝뚝하셨기에 저도 감정을 표현하며 소통하는 것을 못했죠. 누군가에게 내 감정이 들킬까봐 조심스러웠고 비밀이 많은 아이였어요. 겉과 속이 다른 채 가면을 쓰고 상대방을 대했던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싫어도 좋은 척하고 그래서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스피치 학원을 오픈하면서 소통법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얼마 되지 않았죠? 소통에 대한 강의를 맡으면서 책을 읽고 공부를 많이 해야 했죠. 저도 잘 못하면서 소통에 대해 강의를 하려니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소통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며 배우는 것이 많았고 그러면서 제 건강한 바운더리를 갖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했고 그 감정을 현명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됐어요. 이 책에서는 바운더리가 건강해지기 위해 5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관계의 깊이를 조절하는 관계 조절력을 제시하고 있어요. 분별 있는 이타주의자가 되어 관계에 있어 사람들을 분별하고 그에 따라 바운더리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제 바운더리를 지키기 위해 이 사람이 내 바운더리를 침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바운더리는 건강한가? 이것을 돌아보며 상대와의 관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둘째는 상호 존중감으로 서로의 개별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나 자신도 존중하며 자기다움을 잃지 않는 것이죠. 저도 먼저 제 자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공감을 넘어 상대의 흥미, 욕구, 재능, 행복까지 폭넓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감을 넘어선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전적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도록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갈등 회복력으로, 갈등 회복력이 높은 사람들은 시시비비를 가려 상대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쌍방의 문제로 여기고 왜 갈등이 생겼는지 이해하기 위해 서로의 감정과 욕구에 주목하며 공통점을 찾고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생각이 갈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죠. 틀리고 맞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나와 상대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왜 부딪히게 되었고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는 부드러운 솔직함으로 감정과 이성이 연결되며 상대에 대한 판단이 아닌 나의 마음이나 상황을 표현하며 나의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염두에 두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운더리를 세우기 위한 자기 표현으로 PACE를 제안합니다. P는 pause, 멈춤, A는 awareness, 자각, C는 control, 조절, E는 expression, 표현, 즉 멈춰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자각하고 안팎의 상황을 파악해 솔직하고 절제된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저는 원하는 게 뭐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를 질문하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에도 여러 번 시도하며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시도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현명한 자기 감정 표현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갈등을 해결하는 소통 방법에 대해 배우려고 노력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신만의 소통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관계를 잘 잇고 건강한 바운더리를 갖고 나다운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명언은요, 건강한 자기 세계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 행복할 수 있다. 자신의 영혼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 댓글로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스스로 기뻐하는 것을 발견해 실천하며 행복을 능동적으로 누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동행의 최윤정이었습니다.